음덕은 이제 보여지는 덕이고 음덕은 보이지 않는 덕이다. 근데 그 사실 범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안에서. 근데 그 범우가 타조에게 지나가듯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행을 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되게 판타지적으로 타조가 조금 황당할 수 있지만 타조가 그 모든 것을 일망타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음덕에 베풀었던 음덕이 보여지지 않는 덕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꼭 인터뷰만 하면 이렇게 다른 얘기를 중요한 얘기 쏙 빼놓고 이게 뭐 감독님의 매력이죠? 네네, 그럼요. 관세음보살이네요, 정말. 엔딩 크레딧에 펌글 작자 미상이라고 꼭 이렇게 써놨던 이유가 되게 어떤 살인의 추억처럼 꼭 이 사람 찾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함. 그분에 대한 감사함. 저희가 그리고 찾으려고 했어요. 진짜요? 저희 제작부가 찾으려고 했는데 끝내는 찾지 못했어요.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 같고 언젠간 나타나실 거 같고. 그렇죠. 여기서 소송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우린 찾았다는 걸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열애발의 팬클럽 사기 상단실인 만큼 사실 오늘은 지금 열애를 연기한 이한희 배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덕심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한이라는 배우에 대한 이토록 적절한 사용 설명서를 처음으로 보여준 감독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마 감독님이 지금까지 이한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다른 감독이 이한이라는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 사용 방법은 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라든지 혹은 나라면 이한이 이렇게 쓰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결국 같이 작품을 끝낸 후에 이한이 사용 후기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영화 얘기했다가는 욕먹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그렇죠. 감독님들이 또 여기 또 감독님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한희 씨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쭉 얘기할게요. 네. 일단 사랑스럽고,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배력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편견이 없어요. 사람들을 다 챙겨주고 한 명 한 명씩 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베풀고 완벽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말씀드렸었던 거에 또 어떤 당연히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덕들 같은 것들도 다 가지고 엄청난 분이에요. 보이는 어떤 양덕으로 치자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한희 배우는 정말 아름다운 배우인데 실제로 그 아름다움을 이 영화에서 마음껏 저희가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영화보다 굉장히 이한희 배우라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기도 했고, 사실 조금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히려 현실적인 세팅 위에서 이한희 배우가 연기를 할 때보다 약간은 과장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건 뭘까 도대체? 라는 생각하면서 오히려 한희 배우님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약간 그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그냥 왜 그런지 그냥 있는 사람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나라는 배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히려 반대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던, 그러니까 너무 캐릭터 타짜2의 진짜 정말 그런 캐릭터들, 정말 판타지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맡았었고 또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저는 너무 현실 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현실이 묻은, 그러니까 화장기가 없어도 되니까 진짜 사람 같은. 그래서 극한 직업이나 뭐 이런 것도 진짜 이렇게 아예 박박 이한이라는 사람을 지우고 아예 없어도 되니까 그냥 정말 형사, 여형사도 아니고 그냥 형사, 그냥 항상 잠복 근무하는 형사,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안에 그 헤어 메이크업을 다 뚝딱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기운들, 판타지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다 지워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침묵도 사실 저한테는 그런 연장선상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파내다가 이제는 조금 그런 현실적인 얼굴이 좀 묻으면서
또 감독님을 또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진 동화 속 안에 있는 어떤 캐릭터를 만났을 때 또 그 현실감이 묻은 이한이가 또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또 저도 이렇게 또 연륜이라는 게 생기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품을 해서. 정말 이게 타고난 천성이라든지 혹은 타고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이제 죄책감 없이 발산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한희 배우는 또 시작 자체를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겨루는 어떤 대회 출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려고 되게 노력했었던 어떤 시간들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그걸 죄책감 없이 발산하는데 심지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삶에서 나왔던 이제는 그것조차가 거짓이 아닌 현실감이 딱 들어오니까 굉장히 저희 관객 입장에서 카타르시스가 좀 느껴지는 느낌을 만점으로 받았던 또 것 해주셔서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그 미스코리아라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사실은 너무 배우가 되고 싶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배우로 보지 않으셨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를 딱 대시다가 야, 너 시집이나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진짜로? 네, 그래서 근데 가긴 갔잖아요, 그래서. 네, 미스코리아 제일 이렇게 좋을 때 시집이나 가라. 그런 말을 하던. 네. 근데 정말 그런 거를 거의 매 현장마다 그런 걸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저는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성실함밖에 없겠다. 내 무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작은 역할이어도 들어가서 어쨌든 정말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래서 저는 사실 객관적인 지표를 잘 믿지 않거든요. 저를 바라보는 어떤 지금 뭐가 잘 됐지 혹은 못 됐지 이런 거를 최대한 그런 걸로부터 저를 보호하려고 엄청 애랬어요. 그래서 뭔가 댓글이나 이런 것도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게 좋으면 좋은 대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붕 뜰 것 같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게 막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예 그냥 객관적인 지표 없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꿈이나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아주 성실하게 산다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근데 열애의 또 이 역할 안에서 열애의 또 부분은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감되는 부분들이란 것들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정말. 네, 많이 있었어요. 사실 열애라는 인물이 자기의 삶을 살지만 자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범우하고의 그 접합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똑같이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가질 때가 많거든요. 삶의 어떤 고리들이 계속 어떤 제 주체 이한이라는 딱 그 사람이 딱 두 발로 서 있을 때보다 어떤 역할들이 너무 많아서 혹은 또 일 때문에 이렇게 능동적이어야 되는 삶이 수동적으로 약간씩 이렇게 변질되어 갈 때 그 센터에 내 코어에 진짜 내가 딱 다리를 딱 두 발을 딱 서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하게 되는데 열애를 보면서 제가 항상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이 오버워킹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워라밸이 안 맞는 제가 너무 배우가 되고 싶어서 막 세 작품을 같이 막 하기도 했거든요. 침묵, 브라더, 역적이란 드라마를 한 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멘탈이 나가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완벽히 격리를 스스로 자가 격리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그거에 이제 조금 경험치가 생겨서 하루 반나절이 쉬고 싶을 때, 뭐 하루, 3일,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조금 잘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의 사실 킬링 로맨스가 딱 던져졌다는 거는 굉장한 감독님이 사실은 이미 이한희 배우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그렇게까지는 그냥 딱 대본 보면서 뭐 많은 데서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건 이한희 배우밖에 할 수 없는 대본이라고 그런 그게 생각을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한희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는 감독님 머릿속에서 이게 뭔가 어떤 거였어요? 능청스럽다는 단어? 그러니까 이 감정에서 저 감정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발이란 씬을 보면은 네. 그 되게
슬픈 자기의 진정한 감정을 노래를 부르고 나와서 거기 위에 그 발코니 앞에 앉았는데 범우가 뛰어나와서 떨어질 때, 네. 오 괜찮아? 하면서 그 얼굴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네. 다시 감정을 바꾸는 음. 그게 가능한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시를 변할 수 있는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뭐 항상 사랑스러운 아 미운하거나 그리고 또 약간 거기에 또 그 어린이 같은 느낌, 어린 소녀 같은 느낌, 그 뭐 이혼해줘 할 때 이런 감정들을 막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저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너무 어메이징한 게 아침마다 이 현장에 오면은 그 뭐라 그럴까 뭐를 듣고 있어요.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계신가? 그런 것 같아요. 펌글. 그리고 몸을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네. 마음을 비우고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장인 같아요. 뭔가 그렇게 해서 현장에 나와서 이제 연기를 하시는 거죠. 안 그럼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인 네네. 바사삭 루틴을 만들어서. 아니 사실 진짜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한